51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개발법이 나옵니다. 7절 도시개발구역 등이란 말이 있고 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란 말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지정권자 찾으셨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추천없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니은 국토교통부 장관 추천없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는 지정 요청이란 말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지정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 지정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별표 하나만 해놓습니다. 별표 하나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지정 제한과 관련되어 동그라미 가번 보시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될 수 있는 자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특별자치도의사, 시군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행정청이 제한한다. 비행정청이 제한한다. 비행정청. 그래서 가번에 세 번째 줄 보시게 되면 가번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될 수 있는 자, 가로 속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제외한다. 추천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한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 조합은 지금 52페이지 보고 계셔야 됩니다. 52페이지. 조합은 제외한다. 이 말 꼭 정리하셔야 되는데 조합 제외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니은번의 절차와 관련되어 토지 소유자 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될 수 있는 자, 토지 소유자부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될 수 있는 자까지 가로해 놓으시는데 얘들은 공공이겠습니까? 민간이겠습니까? 토지 소유자로부터 시작했으면 민간이 되는 겁니다. 저 민간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는 때에는 면적 3분의 2,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그리고 지상권자 포함한다. 지상권자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나번에 제안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군구청장은 수용 여부를 1개월 이내 통보하고 1개월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 1개월, 1개월 각각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디귿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으로서 1. 지정 요건. 면적 요건으로서 끝에 미만입니까? 이상입니까? 이상. 규모 크다 작다? 크다. 만약 규모 작게 되면 그때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개발 가능이란 말이 있고 천천히 하십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양가로 3번 개발계획이란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니은 보시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개발계획 수립해야 한다. 이 말은 동시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니은번과 관련되어서는 잠깐 확인만 해놓습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가로 해놓으시는데 동시에 이루어집니까? 구역을 먼저 지정하는 겁니까?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하게 됩니다. 1번 개발계획 공모하는 때 그리고 2, 3, 4, 5, 6 묶어놓습니다. 2, 3, 4, 5, 6 묶어놓습니다.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 지역이 만약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토지의 가격은 그냥 올라간다, 급등한다. 급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개발용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토지의 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번에 왕숙지구에 지정 발표된 것은 개발계획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구역만 먼저 지정해 놓은 것입니까? 구역만 먼저 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발계획 내용이라는 말이 있고 특별히 옆에 페이지 잠깐 해보시면 3번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 절차 찾으셨죠?
지정권자는 한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의 면적, 토지 면적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가로 속에 국공유지 포함한다. 국공유지 포함 줄여놓습니다. 3분의 2 이상과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동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절차에 관한 사항이 있고 한 장 넘기시면 5번 효과란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효과 찾으셨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가로 해놓습니다. 다만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까지는 의제되고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은 있다 없다. 지구단위계획은 없다라는 것만 꼭 기억해 놓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의제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2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해제란 말 사셨죠. 그리고 가번과 관련되어 박스 1번을 보십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되는 날, 그리고 3줄 위로 올라가십니다.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 다음 날 동일해 놓습니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 공고일, 그리고 환지 방식이라는 말 줄여놓습니다. 환지 처분 공고 1,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번 잠깐 확인하십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가로 해놓습니다. 다음 갖고 하나에 규정된 날, 다음 날 동일해 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번입니다. 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아니하면 2년 되는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보고,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5년으로 한다. 5년 되는 날,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한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줄여놓습니다. 3년 되는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보며,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5년으로 한다. 5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니은 해제 효과에 관해서는 환원이란 말 찾았습니까? 환원이란 말 찾았습니다. 그리고 행여와 관련되어서는 지금은 크게 필요 없을 겁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제2절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1. 시행자 지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5. 도시개발 조합 찾으셨죠?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특히 기억 보시게 되면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한다. 그래서 7명이라는 말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니은문입니다.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지정권자에게 변경 인가 받아야 하는데, 주된 사무 소재지 변경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주된 사무 소재지 변경 가로 해놓으시고, 중요한 변경이겠습니까? 경미한 변경이겠습니까?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입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 따로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 조합 설립 요건으로서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야 된다. 그래서 토지 면적부터 2분의 1 이상의 동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동그라미 원에 조합 구성 등과 관련되어 기억 조합원 있고 니은 총회 있으며 디귿 임원이 있습니다. 이게 워낙 자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많이 봐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도시개발 조합이 시험에 나올 겁니다. 무조건 챙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2번 실시계획이라는 말 찾으셨죠?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저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어디에 포함되어야 된다? 실시계획.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실시 계획 내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인가 등 차시였죠. 기억입니다.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 계획에 대해 지정권자의 인가 받아야 한다. 지정권자 줄만 쳐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시행 방식이란 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박스에는 환지 방식이란 말과 수용, 사용 방식이란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2페이지에 수용 방식, 환지 방식 이 말 찾았습니까?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는 환지 방식 또는 수용 방식, 그리고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병행하게 되는 혼용 방식 세 가지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 예를 봐주십니다. 개발법은 6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개발법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얘가 편합니다. 그리고 시험 나올 것도 뻔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만합니다. 한 번만 제대로 해놓으시고 나중에 국토계획법, 건축주택법을 내가 잘했다. 그래서 나는 한 70점 받아야만 직성이 풀린다. 그럴 때는 개발법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함께 보셨는데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총 몇 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3단계입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라 기반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고 이러한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입안 결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된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는 누가 고시한다? 결정권자가. 현재 입안권자 하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지원도면 작성,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시행.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또는 도시군 계획설의 고시는 누가 한다? 결정권자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즉시 지형도면 작성하고 지형도면 고시해야 되며 저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면 결정 고시하면서 몇 월?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지형도면이 고시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에 해당되는 학교 위치가 정해지게 되는데 그것을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사업을 시행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토지를 강제 수용당하기 전에 분명 사유지지만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방해될 수 있는 건축물 공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 매수 청구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면 효력 상실한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작년 출제 사항을 고려하게 되면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냐고 실효시까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없다고 하면 토지 소유자가 해제 입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제 입안 신청하면 입안 절차가 3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3월 내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제 입안 안 해주면 결정 신청할 수 있고 결정 신청 시에 결정권자는 몇 개월? 하나는 3개월이면 하나는 2개월이지 않습니까? 자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마 오늘 공부하고 다음 주까지 공법책을 절대 안 뒤져보시면 아마 다음 주에도 오늘 진도 나간 게 새롭고 아마 공부하시는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다독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하는 것 중에 기억 안 나는 게 있다면 꼭 했던 파트이기 때문에 그 파트를 읽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항상 시험에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단계 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 저 2단계에서는 장소가 확정되었으면 1단계에서 장소가 확정되었으면 2단계에서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하는 자를 시행자라 하고 그 시행자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하는 실시 계획을 작성하게 되면 결정권자에게 인가받고 결정권자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2단계 절차를 진행한 주된 목적은 무엇이다? 실시계획, 인가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뭐 받아야만 된다? 건축 허가 받아야 됩니다. 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설인 도로,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실시계획 인가받은 때만 도로,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의 목적은 무엇이다? 실시계획 인가받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는데 저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목적으로 분할하는 것 가능합니다. 결합 방식의 사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합은 개발법과 도정법에 인정하는 사업 방식이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있어서는 오직 뭐만? 분할하여 사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용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저 수용하기 위해서는 뭐 있은 때만 수용할 수 있다? 2단계 마지막 절차인 실시계획 고시한 때 수용할 수 있고 그 수용할 수 있는 대상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만 수용할 수 있고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뭐만 한다? 일시 사용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수용 방식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공사 완료 절차로서 실시 계획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준공 검사를 실시하며 합격해야만 공사 완료 공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 해당 도시군 계획서를 이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 시행과 똑같은 형태가 바로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이게 정리 안 되면 개발 사업은 서로 차이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게 헷갈려서 우리를 힘들게 하게 됩니다. 얘가 잘 정리된 때 개발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표정 보니 개발법 절대 안 하실 분도 계시던데 하기 작년에 개발법 절대 안 하셔가지고 공법에서 한 57.5 맞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중개사법 잘 하시면 되죠. 하시는 게 좀 안전하십니다. 하시는 게 안전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개발 사업도 도시군 계획 사업의 한 형태로서 이 사업하는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하는 장소를 뭐라 한다? 도시개발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도시개발 사업하는 장소를 도시개발구역이라 하면 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 왕숙지구 또는 한 10년 전에 동탄이나 또는 20년 전에 별내 신도시 한번 방문하셨다고 하면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로, 전기, 수도, 도시가스 그런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농경지에 또는 비가을 용도에 신도시를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내용이 반영된 개발계획 필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저 도시개발구역을 어떤 형태로 개발해 나갈 것인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개발계획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개발계획 수립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개발계획 수립해야 한다. 서로 시차가 발생한다. 동시에 이루어진다.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세종시처럼 국제 공모전을 거쳐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설계 도면을 확보한 경우라면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나중에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각각의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계획과 구역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까? 구역이 먼저 지정되었습니까? 구역이 먼저 지정되는데 여기 개발법에서는 동시에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동시에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예외는 농가 농장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가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급등할 수 있는 곳, 투기가 예상되는 곳이라면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사업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도시군 관리 결정할 수 있는 네 번째 사항에는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무엇으로 결정해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라고 하면 이 개발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과 법적 성격이 같은 겁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집행계획이면 개발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다, 집행계획이다. 집행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되면 개발계획도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봐줄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발 사업을 만약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결정권자가. 그러면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결정권자와 같은 사람 나와야 되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적인 지정권자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지사, 대도시장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하나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개발구역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게 되면 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개발계획의 수립권자를 서로 달리 정할 필요 있다 없다.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 개발계획 수립한 자도 지정권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할 수 있는 장소가 확정되었다면 1단계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2단계는 도시개발 사업 해야 되죠. 그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는 시행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저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의 주된 목적은 도시개발 사업하는 것이 목적인데 도시개발 사업하고자 한다면 뭐 받아야 된다? 실시계획 인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저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게 되면 저 실시계획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야 된다? 지구단위 계획. 그런데 이 지구단위 계획은 우리가 국토계획법 공부하시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결정 고시되면 몇 년? 3년 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돼야 됩니다. 수립돼야 됩니다. 여기 도시개발구역을 지도이사,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지정하게 되면 저 도시개발구역은 종전에 녹관농자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녹관농자에는 개발사업 한다 못한다? 못한다 해주십시오. 대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개발사업 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개발사업 하기 위해 해당 지역만큼 뭐가 된다? 도시적으로. 그리고 해당 지역에는 충분한 기환경을 확보할 목적으로, 충분한 기반설 설치를 목적으로 무엇 된 것으로 본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인정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은 몇 년 안에? 3년 안에 인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인가 신청 안 했다고 하면 이것 도시개발 사업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안 하겠다고 생각하면 그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현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고 그 개발구역의 의제 효과에는 지구단위계획은 포함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의제되는 도시개발구역에는 지구단위계획이 반영된 실시계획 수립돼야 되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몇 년? 저 3년은 지구단위계획은 구역 지정 후 몇 년 내 수립해야 된다. 3년. 그게 근거한 겁니다. 만약 국토계획법이 안 된 상태라고 하면 얘 보면 더 헷갈립니다. 국토계획법이 대놓으셔야 됩니다. 항상 공법은 국토계획법이 해결되셔야 되고 그게 바탕으로 다른 내용들을 접목하셔야 됩니다. 만약 국토계획법이 안 돼 있다고 하면 그냥 건축법, 주택법만 열심히 하십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40점 이상 나옵니다. 건축법, 주택법만 열심히 하시면 그래도 40점 나오십니다. 대신 중개사법은 몇 점 나와야 되겠습니까? 90점은 나오셔야 되겠죠.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아예 안 된다고 하면 공법은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지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과 관계된 기간이라는 것만 다시 한번 점검해 놓습니다. 그리고 저 실시계획 인가받았다고 하면 이제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고 그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은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는 것과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는데 여기 수용 방식은 우리가 자주 들어본 적 있습니다. 저 도시개발구역의 모든 토지를 사업 시행자가 사전 현금 보상해서 자기 땅으로 하고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실시가 인가 이후 전부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의 이해관계는 딱 한 사람 남습니다. 시행자만.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간섭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수용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시간 많이 걸린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면 환지 방식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이 여러 필지의 농경지였는데 이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이 도로 등을 각각 설치하여 네모 반듯한 대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땅으로 보상하는 것이 그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네모 반듯한 대지는 개발 사업 완료돼야만 줄 수 있죠.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게 되면 그것은 사후 현물 보상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환지 받을 때까지 환지 방식의 도시 개발 사업에는 시행자 외에 보상받을 토지 소유자가 여럿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 시행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시간 많이 걸린다.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돈 1,000원씩 모아가지고 피자를 시켜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피자가 잘려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받아든 피자 한 조각에는 소세지가 하나 있고 옆에 친구의 조각에는 소세지가 2개 올려간다고 하면 서로 싸움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환지 방식으로 환지를 받아왔을 때 나보다 좋은 땅을 받아간 분이 계시다고 하면 왜 차별하냐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할 겁니다.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의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 사업 시행은 지연되는 게 당연하고 제가 한 몇 년 전에 용인 쪽에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하는 곳 봤거든요. 그것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받을 땅보다 남의 받아가는 땅이 워낙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것 잘못된 거 아니냐 하면서 소송 제기하느라고 사업 시행이 참 지연되는 것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한다고 하면 절대 투자한 시는 아닙니다. 대신 수용 방식이라고 하면 투자해서 개발의 이익을 챙기는 것도 한 방법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수용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이해 관계자가 딱 한 사람입니다. 시행자. 그래서 수용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준공금사라는 것을 실시하고 저 준공금사에 합격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 모두 완료되었다고 공사 완료 공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사 완료 공고하는 날까지는 도시개발구역이고 다음 날은 도시개발 사업 더 한다 안 한다 다 끝나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은 공사하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개발 사업 모두 완료되었다면 해제돼야 되죠.
그래서 해제는 언제?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 반면 환지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공사 다 끝났을 때 바로 준공사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환지 방식의 경우는 도시개발구역의 이해관계인이 시행자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지받을 토지 소유자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받을 환지가 남이 받는 환지와 비교해서 차별 대우받았다고 하면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지 방식과 관련된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공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람하고 내가 제시할 의견이 있다고 하면 그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반영한 상태에서 준공 금사하고 공사 완료 공고하게 됩니다. 대신 공사 완료 공고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환지받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저 환지 방식의 경우는 공사 완료 공고 후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는 환지를 교부하는 처분 있으면 저 환지 처분 받아가라고 공고하고 그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도시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은 언제 해제되는 것을 본다?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그러면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187조 공부하시게 되면 부동산과 관련된 소유권 이전은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보니 지난주 아니 이번 주에 보시니까 뭐 선의취득도 공부하시고 등기취득도 보시고 할 거 다 하셨던데요. 수요일 목요일 날 이틀 동안 열심히 공부하셨던데 이제 복습만 하시면 되죠. 나는 복습했다 안 했다 한 걸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187조 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특례 규정, 등기와 관계없이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법에 따른 뭐다? 환지 처분입니다. 그러면 환지 처분하게 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영시가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환지 처분 공고 당일날 권리가 소멸되면 그와 동시에 환지에 대한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등기하지 않고 물권 변동하게 되는데 그러한 물권 변동은 환지 처분 공고 언제? 다음날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다는 걸 기억해 놓습니다. 특별히 청산금에 관한 문제 있습니다. 저 청산금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청구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청산금 받을 또는 징수할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민법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 10년입니다. 대신 상법이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공법은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청산금과 관련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이 10년이면 공법에서는 몇 년? 5년으로. 그래서 만약 환지 처분해서 종전 토지의 가치가 1억인데 이번에 환지 받은 땅이 8천만 원 밖에 안 된다면 하루 차이에 나는 2천만 원 재산상 피해 발생했거든요. 그 2천만 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그 청산금은 8천만 원을 받게 됐던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날부터 몇 년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지처분과 관련되어서는 환지처분 공고 당일에는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고 다음날 권리 발생한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하여튼 우리 3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1단계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다? 도시개발 사업하는 장소가 확정되는 게 필요하고 2단계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다? 개발 사업하기 위해서는 뭐 받아야 된다? 실식에 인가받아야 되며 그리고 3단계와 관련되어서는 이런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었을 때 전국적으로 토지를 공급, 분양하는 게 목적이죠. 만약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했다고 하면 공사 완료 공고 다음날 조성한 토지를 분양할 수 있는 것이고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했다고 하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환지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단계 목적은 무엇이다? 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한 땅을 분양하는 것,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파트를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하십니다.
힘들어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정 아니면 제가 찍어드리는 것만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51페이지입니다. 여기 51페이지와 관련되어 1.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 나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 사업은 법률 용어에서는 시가지 조성 사업과 단지 조성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기 신도시를 왕숙지구에 지정했는데 그 신도시 개발 사업이 정확한 법률상의 표현이 아니라 신도시란 말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뭐다? 시가지 조성 사업. 그게 왕숙지구에 대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의미하고 관광단지나 유통단지, 산업단지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단지 조성하는 것을 도시개발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도시개발 사업이라 한다? 맞습니다.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을 도시개발 사업이라 한다? 맞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시가지 조성 사업과 단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간을 도시개발구역이라 하고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기사 그리고 니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예외적 지정권자인데 1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 추천없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십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곳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치는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둘 이상부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까지 가려놓습니다. 그리고 5번 천재지변이라는 말 추천없습니다. 천재지변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보실 것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는 대상 여기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개발 여부에 관한 사항과 면적, 규모에 관한 사항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으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 규모와 관련되어서는 29회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 도시개발구역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고 예외적인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며 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예외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알바천국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알바천국. 예, 그러면 천국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한 도시개발 사업 할 필요가 있다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우리 공법 전반에 걸쳐 천재지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결되는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우리가 국토계획법 공부하시면서 국가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보셨는데 저 천재지변과 관련되어 장관이 연결되는 것은 여기만. 그래서 만약 천재지변에 따라 긴급하게 재개발 사업하고자 한다면 또는 재건축 사업하고자 한다면 정비구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천재지변과 관련되어 장관 연결되는 것은 어디만? 여기만 유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천재지변과 관련된 긴급한 상황일 때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없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상황일 때 시식에 인가받을 수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천재지변과 관련되어 개발법에서도 등장하는 유일한 파트는 어디만? 지정권자와 관련되어서만 등장한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 한 달 전에, 이번 달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천의 대장지구와 그리고 고양시의 창릉지구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을 발표했는데, 만약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대장 찾아가겠습니까? 창릉 가겠습니까? 창릉 가야 됩니다. 그쪽은 지하철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땅값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 발표하기 전에 한 2억, 3억이 안 됐던 아파트 가격이 지하철 만들어진다 발표하고 나니까 5천만 원 정도 뛰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4년 뒤에 지하철 실제 연결되게 된다고 하면 아마 5억에서 6억까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 할 필요가 있다면 누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리고 이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그리고 대도시에 걸친 경우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서로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남 위례지구라고 하면 서울의 강동구 일부와 대도시인 성남시 그리고 경기도 하남시에 걸쳐 하남 위례지구가 개발되게 되는데, 이러한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에는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계획 수립할 때는 공동 투립 가능한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에는 공동 지정권자 없습니다. 여기 개발사업은 실제 집행에 관한 문제로서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서로 협의해서 지정권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여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다양한 이권이 발생하거든요. 그걸 양보할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불성립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어디?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로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확인하십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공공기관장, 정부투자기관장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중문단지나 보문단지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관광단지를 만들고자 문화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것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국가산업단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성하고자 저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달라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단지 지정은 문화부 장관,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할 수 있지만 그 개발사업 형태를 도시개발사업 형태로 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요청에 따라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시길 저 요청은 누가 하는 것이다?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합니다. 만약 시도지사가 또는 대도시장이 관할 구역에 도시개발 사업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직접 지정해버리면 되지 장관에 요청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남양주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만약 구리시에서 도시개발 사업하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경기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요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도시개발 사업하겠다면 구청장이 서울시장에게 요청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습니다. 누구만?
중앙만. 특히 지방자치단체 중에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필요하다 하면 직접 지정하면 되고, 시군구청장이라면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의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되기 때문에 저 시군구청장이 장관에게 직접 요청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자는 누구만? 중앙행정기관장인 장관급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공공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은 바로 주택공사 등을 말하는데, 우리 주택공사가 만든 아파트 보면 그 로고로 LH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이 아파트 보면 내 아파트라 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 전체가 그분 건지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등장하는 정부 투자기관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택공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복지에 관우란 분 계시거든요. 그 관우 후손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 안 계신다? 있다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공자님 후손도 계시던데요. 친구 중에 성이 관신 분 본 적? 하이 10,000명이 채 안 산다고 하십니다. 대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국어 시간, 초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철수야, 영희야. 괜한 이야기 들었나 봅니다. 그냥 관철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철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 철도공사, 토자원공사, 이 네 곳이 우리 개발법과 관련되어 등장하는 대표적인 정부 투자기관입니다. 주택공사는 당연히 등장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정부 투자기관은 누구이다? 관철수입니다. 아마 나중에 전화번호 부 한번 뒤져보면 관철수라는 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예, 관철수는 누구다? 정부 투자기관이다.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이들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우리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혁신도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존재하는 정부 투자기관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업인데, 그 혁신도시 만드는 사업은 국가계획에 관계 있다? 없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도시 만들면서 10,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 주택공사나 관철수를 제외한 지방공사가 혁신도시 만들고자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발 사업 한다고 하면, 그때 이들은 시도의사, 대도시장에게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것이지,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장관 찾아갈 수 있는 자는 누구만? 주택공사나 관철수만.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장 대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 대신 지방공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거나 제안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51페이지에 2번, 3번에 관한 사항을 꼭 정리하시는데, 저 2, 3 제외한 나머지는 전국이입니다. 천재지변, 국가가 도시발 사업 할 필요가 있거나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의 결정인 경우로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요청은 그냥 보십니다. 시군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요청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게, 시군구청장이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한다. 한 장 넘기십니다. 근데 개발법은 한번 잘 해놓으면 편한데, 하여튼 오늘부터 열심히 복습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번 지정 제한 찾았습니다. 가번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제외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안하는 당사자이다 아니다. 행정청이기 때문에 제안하는 당사자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도시개발조합이라는 것을 보셨는데 이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모여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만 조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달라 제안할 때는 1단계입니까? 2단계입니까? 지정 제안은 1단계에 등장하기 때문에 2단계가 진행돼야만 겨우 만들어지게 되는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에 지정 제한할 수 있는 당사자가 못 됩니다. 그래서 조합은 언제 만들어진다? 1단계 만들어진다? 2단계 만들어진다? 2단계 만들어집니다.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저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이후에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1단계 절차에 해당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시에는 조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조합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없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외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제한은 누구만? 비행정처만 하기 때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빠지고 조합을 제외한다. 이 말은 조합은 2단계 겨우 등장하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시, 군,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납은 찾았습니다. 공공기관장, 정부출연기관장, 바로 주택공사나 관철수가 됩니다. 예, 관철수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주택공사, 정부투자기관만 이해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특별한 요건을 갖췄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문입니다. 토지 소유자 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할 수 있는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부터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까지 가로해 놓으시고 얘는 공공이다, 민간이다. 민간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그들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지상권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포함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처리기간은 1개월, 1개월. 그리고 디귿, 비용 부담은 시킬 수 있다. 강행 규정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입니다. 얘는 별표해서 봐놓습니다. 별표해서 봐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개발법에 등장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은 개발구역을 지정해달라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지정 제한은 누가 한다? 행정처에 한다, 비행정처에 한다. 비행정처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시, 군,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시, 군, 구청장. 그리고 이렇게 지정 제한하고자 할 때 가출 요건이 있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사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하는 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없지만 민간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하고 그 동의 요건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 제한하게 되면 1개월 이내 지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하면 1개월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고 이러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 부담 발생하게 되면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런데 얘가 정리되셨다고 하면 얘와 항상 비교되는 것으로 도시군관리계획에 입안 제한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기, 지, 산, 대.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비행정청으로서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제한한다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요건과 관련되어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 없지만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있어서는 면적 5분의 3, 그리고 지산대에 대해서는 면적 3분의 2.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한은 아직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공익은 민간이건 모두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대신 개발법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공공일대, 정부 투자기할 때는 동의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고 누구만? 민간. 토지 소유자가 제한하는 때만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대신 얘는 아직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으면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다만 이런 제한과 관련되어 국토계획법에 입안 제한 시에는 누구든지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는데, 개발법에 지정 제한 시에는 공공은 정부 투자기관, 지방공사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는다, 동의 받을 필요 없다. 그걸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안 제한 시의 처리기간은 며칠이다? 45일이고 1회 30일 이내 기간 연장하며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임의 사항이라는 것을 보시는데, 오늘 예를 하셨다면 얘가 충분히 비교되고 정리되었다면 자주 보셔야 됩니다. 자주 보셔야만 그 차이점을 구분할 수도 있고 헷갈리지 않습니다. 항상 비교할 거다 안 할 거다. 하여튼 별표 내놨습니다. 별표 내놨다는 거는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찾으셨죠? 얘만 보고 쉬었다 할 겁니다. 현재 도시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고 규모 커야 되죠. 그래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규모는 얼마? 10,000 이상. 공업지역의 규모는 얼마? 30,000 이상. 그런데 이 미만이라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은 각각 10,000 이상 돼야 되는데 보존녹지지역은 없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존녹지지역, 우리 남양주에는 꽤 넓게 확보되어 있지만 서울에는 남산이 대표적인 보존녹지역입니다. 그러면 서울에 남산 밀어버리고 아파트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서울에 남산 밀어버리고 아파트 만들게 된다면 서울에는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상 보전 녹지지역은 개발 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도시개발구역으로 보전 녹지지역, 우리 보전 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 때 얼마 미만일 때만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있다? 5천, 3만, 만. 5천은 거울에 반사하면 숫자가 2로 보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는 행위자는 가장 심한 보존녹지지역, 비도시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된 면적이 5천 미만해야 되고, 3은 용도지역이 세 곳이죠. 도시지역에서는 공업지역, 비도시지역에서는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얼마? 3만 이상일 때. 나머지 주거지역, 상업지역만. 그리고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은 10,000 미만일 때 개발의 허가 대상이었습니다. 그것 반대가 개발사업과 관련된 규모가 되는 겁니다. 반면 비도시역의 경우는 얼마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래서 비도시역에 도시개발 사업하고자 한다면 10,000명 이상 살 수 있도록 제소 공간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한다면 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면적은 얼마 이상 돼야 된다? 비도시역은 얼마 이상? 30만. 그거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개발 사업은 관광단지 조성 사업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관광단지 만들고자 한다면 그 단위 면적은 얼마 이상 돼야 된다?
30만 이상 돼야 된다. 근데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모의고사 나올 겁니다. 모의고사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 가능이란 말 찾으셨죠?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 지역에 자연녹지지역부터 도시지역 외 지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경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 개발 가능한 용도 가로 해놓습니다. 지정된 지역에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기준은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2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수립되지 아니한 추천없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근데 저거 지금 표시해 놓은 것 보실 거죠? 내일 보실 겁니까? 오늘 보실 겁니까? 제발 오늘 보셔야 됩니다. 개발법 제대로 한번 정리하고 나면 이게 만만해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남양주에 용도 지역이 결정된 상태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왕숙지구가 지정된 겁니다. 그래서 왕숙지구 지정하기 전에 이미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이미 용도지역은 결정된 상태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개발 사업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주상공은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개발 용도로서 도시개발 사업하는 개발구역을 충분히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상공을 제외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특히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도 관광단지 만들기 위해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는데 녹지지역 중에 보전 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서울의 남산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서울의 남산은 개발사업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남양주에서는 천마산이라 생각하십시오. 대신 저 천마산만 없어지면 남양주 제대로 개발사업 할 수 있습니다. 천마산이 도시 외곽에 자리 잡은 게 아니라 한가운데 자리 잡았기 때문에 저것만 없애버리면 대신 보존녹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사업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녹가농자의 경우는 개발 용도입니까? 비개발 용도입니까? 비개발 용도인데 우리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남양주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서 다산 신도시의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차기 개발 후보지는 어디다? 양정지구. 그 양정지구는 지금 마늘밭이 있거든요. 그러면 녹가농자를 할지라도 그 양정지구만큼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상 뭐하기로 결정된 땅입니까? 개발 용도로 결정되었다면 그 개발 용도로 결정된 그곳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예 없는 경우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기본계획 생략하는 거 가능하죠. 인구 10만이야.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 반드시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면 인구 관계없이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데 인구 10만 이하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차기 개발 후보지는 양정지구인데 양정 말고 어디 개발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에서 개발 용도로 결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곳이 만약 자연,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 하시면서 땅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 중개 대상에 계획관리지역 나왔다고 하면 그 면적이 얼마인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30만 이상이면 뭐 할 수 있다? 면적 제가 아직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신 앞으로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보게 되면 한번 관심 쏟으셔야 됩니다. 단순히 중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다루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곳에 개발 사업하고자 한다면 그 면적과 관련되어 규모 커야 됩니다. 특별히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우는 얼마 이상? 만 이상. 공업지역의 경우는 얼마 이상? 3만 이상. 그리고 자연 녹지 지역과 생산 녹지 지역의 경우에는 얼마 이상? 만 이상. 보존 녹지 지역은 개발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경우에는 얼마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만만한 것은 자연녹지 지역이죠. 많이면 그래도 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관심 없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한 땅이라고 하면,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한 땅이라면 땅값 변화없이 유지된다. 가격이 올라간다. 올라갑니다. 그 올라갈 땅이 무엇인지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 비도시 지역 중에 또는 비개발 용도인 녹관전세 중에 직접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바로 자연녹지 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옆에 특례 찾으셨죠? 요것만 보고 바로 쉬었다 하십니다.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지정하려는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한다. 취락지구부터 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경우는 그 규모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얘만 이해하고 끝내십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대상은 개발 여부와 규모에 관한 사안들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 딱 하나만 보고 마십니다. 여기 취락지구라면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가 있는데 집단 취락지구는 버리고 자연 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시골 마을에 도로, 전기, 수도 연결하기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가 자연 취락지구입니다. 만약 이 관농자에 속해 있는 취락에 전기, 수도 연결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이 관농자이기 때문에 단위 면적은 반드시 30만 이상 돼야 된다? 이 관농자의 시골 마을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10가구, 20가구 정도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10가구라면 대지가 평당 100평이었을 때 한 1000평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것은 좀 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농자에 속해 있는 자연취락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원래 관농자의 취락지구에 전기, 수도 연결은 나라에서 해줘야 되는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하는 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 주거든요. 그러면 시골 마을에 전기, 수도 놔주게 되면 그 옆에 뭐 만듭니까? 뭐 관광단지 만들든지 뭐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걸 도시개발 사업하는 자가 대신해주고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겠다고 하면 이 자연 취락지구의 경우에도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반드시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만 한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요건에 해당되게 되면 면적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취락지구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라는 것을 우리가 보셨습니다. 우리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한다면 그 단위 면적은 얼마 이상? 만 이상. 얼마 미만? 3만 미만. 그러면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보통 공업지역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비도시지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비도시지역은 30만 이상 돼야 되고 공업지역에는 얼마? 3만 이상. 그런데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만 이상 3만 미만이 그 면적 요건이라면 얘도 성공적인 도시개발 사업 위해서는 면적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을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은 우리가 비도시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계획 관리 지역에 아파트와 연립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때는 얼마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지만 아파트 연립주택의 건설 계획이 없다면 얼마 이상? 3만 제곱미터. 그리고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하더라도 초등학교를 갖추게 되면 얼마 이상? 10만 이상이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이 30만이 못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성공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저 면적 안 되더라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 개, 지란 말을 기억하시는데 취하면 개가 되지. 예전에 박 대통령 처음 미국 순방하실 때 술 먹고 엉뚱한 짓 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취계특보. 그분은 취하면 개가 되지. 전혀 마음은 호응 없으시지만 그리고 이렇게 술 취하더라도 집에 돌아가실 때는 균형 잡고 잘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취계지 균형입니다. 그래서 취계지 균형에 해당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취계지 균형 빼고는 추계지 균형 빼고는 기준 반드시 충족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쉬었다가 개발 계획을 하십니다.